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훈입니다. 자,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좀 온화했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상 3도고요. 낮에는 또 기온이 더 크게 올라서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로 평년보다 약 6도 정도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도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고요. 또 남은 한 주간 내륙 지역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덥다는 느낌까지 들 것 같은데요. 봄 기온이 한층 더 완연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요. 이 전세 보증금이 도리어 이 집 가격보다 역전되는 깡통 전세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세 보증금 사고 피해 금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가 지금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건의안을 전달했는데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영상미디어센터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죠. 라디오 청춘극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준비했고요. 또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디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사장과 강원도지사가 오늘 만납니다. 강원도는 박승희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 도청을 방문해서 김진태 도지사와 면담을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교육시설의 설립과 원주권 반도체 용수 확보 방안 등 강원도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삼성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이 다음 달 초순부터 강원도 내 시군에서도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8일부터 이 백신 접종을 2차례 이상 마친 기초접종 완료자는 10월이나 11월 내에 연 1회 접종, 면역 저하자는 5월이나 6월에 한 차례 더해서 연 2회 접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접종 미완료자와 소아, 영유아 접종은 본인들의 희망에 따라서 접종 유지 병의원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가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청사를 원주 인근으로 이전키로 했습니다. 이 대상지는 원주시 무실동의 토지 12,000여 제곱미터이고 이곳에 288억 원을 들여서 2025년까지 새 청사를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요즘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위 깡통 전세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세 보증금 사고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피해 금액이 최근 10년 동안에 최소 8조 원이 넘을 것이다 라는 또 전망치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원주시의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이 건의안을 또 채택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원주시의회 권아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전세 사기 대책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먼저 이 건의문 좀 어떻게 발의하게 되었는지 좀 내용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권아름입니다. 네.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 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취약한 현 전세 제도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인 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주거 불안을 겪어야 했는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전세 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조 2천억이며 전세 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듯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한 이유는 집값의
급등과 보증 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등 가담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작용했다고 보여지는데 더 이상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전세 제도를 개정하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예. 이 도내에서 이런 사례는 좀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도내 전세 피해 신고 건수는 총 4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원주가 2건, 속초와 춘천이 각 1건씩이며 4건 모두 임대차 계약 중에 임차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경매 진행건으로 임대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신고를 한 사례입니다. 네. 피해 금액은 총 4억 5천여만 원 정도고 서울 경기 사례처럼 조직적인 전세 사기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사기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이런 그 전세를 이제 악용해서 이 피해를 입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사기의 어떤 그 의지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임차인에게 정말 피해를 또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또 이제 전세 제도 아니겠습니까? 또 이게 굉장히 또 목돈이 이것이 이제 그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만은 아까 이제 전세 제도에 이제 허점이 있다라고 했어요. 네. 현 전세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제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제도의 문제점이 쏙쏙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전 월세 보증금을 매매 대금보다 높은 가격에 책정하는 일명 깡통 전세 수법으로 전세 보증금을 갈취하는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깡통 전세 수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게 세입자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임대인의 정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인이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다 보니 세입자들은 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어서 결국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으로 빌라가 경매에 넘어가고 나서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이죠. 네. 또한 이제 세금 체납으로 건물이 압류되면서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이제 현 전세 제도가 임차인에게 매우 취약한 구조로 이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시는 게 좀 상식과 좀 어긋나는 부분이 보통 이 등기부등본을 많이 이제 열람하고 정말 이 집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등기부등본에 대한 이 공신력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그 상식과 더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좀 빈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구제 현재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구제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전세 보증금에 대한 반환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위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겠지만 보증보험에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경매뿐인데요. 이마저도 이제 체납 세액이나 근저당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보증보험 그런데 이게 요즘 이제 피해가 계속해서 속출하니까 이 보험을 드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더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시회 차원에서 조례안을 건의안을 채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네, 저희는 이번에 건의문에서 임차인에게 취약한 현 전세 제도를 현실에 맞게 좀 고쳐서 더 이상 전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먼저 이제 고금리 시대에 접어든 현 실정에 맞게 전세 제도 마련을 촉구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 중에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2030 세대인 점을 고려해서 이들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전세 제도가 임차인이 목돈을 임대인에게 맡기는 독특한 제도인 만큼 전세 거래가 등 수시로 변하는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세입자의 정보 불평등이 없도록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부동산 관련한 그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좀 많이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2030 세대라는 그 특정 세대층이 계약 정보에 대해서 거래 경험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푼 희망과 설렘을 갖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이 전세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기 수법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다는 점이 정말 안타깝고요. 예. 이런 피해가 줄어들려면 근본적인 대안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난 2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 사기 예방 피해 및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임차인들이 공인중개사의 의지에 계약을 진행하는 만큼 중개사 영업 이력 및 사기 의심 사례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 전문가로서 전세 사기 방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전세 제도라는 것이 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그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집값은 더더욱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는 좀 특이한 제도라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이 주택 가격 지금 하락 추세인데 또 이제 고금리는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가운데 전세제도, 전세 어떤 그 계약을 맺는 것이 계속해서 비율이 줄고 좀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주택 시장의 어떤 변화와 좀 맞물려서 좀 이 부분 좀 대안도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제도는 점점 줄어들고 월세 제도가 더 많이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지금 당장은 이 깡통 전세가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좀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좀 이런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 먼저 전세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하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이 먼저 합리적인 가격이 맞는지를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을 필수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안전한 전세가율을 60%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전세가율이 이보다 높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갔을 경우에 원금 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고무적인 것은 바로 엊그제인 3월 27일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를 막기 위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 개정안이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약자를 보호하는 게 목적인 만큼 앞으로 임차인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아름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요, 라디오 청춘국장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대본으로 해서 오디오 드라마를 제작하는 미디어 활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취인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라디오 드라마를 만든다. 뭐 예전에 연세해 두신 분들
아유, 내가 살아온 가정 이야기하면 솔직히 열 거는데 라고 보통 많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청춘극장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50세에서 80세까지 원주 시민,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수강생의 자전적 이야기가 대본이 되고 직접 연기부터 녹음, 제작까지 참여해서 오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 영상미디어센터는 라디오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월요일부터는 시민 공동체 라디오 DJ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도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는 시대지만 영상 콘텐츠는 이미 포화 상태로 다양한 영역의 미디어를 활용하는 시기라 판단해 이 라디오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라디오 매체는 영상보다 더 친숙하고 접근이 쉬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이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니어들도 편하게 다가가고 직접 제작까지 참여할 수 있는 오디오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질 계획인데요. 젊은 시절 자주 듣던 라디오 진행자 역할을 직접 해보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인 29일까지 수강생을 받는데요. 원주 영상미디어센터 홍성현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라디오 청춘극장은 시니어들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대본으로 만들고 참여자들이 직접 역할을 나눠서 오디오 드라마 콘텐츠 수업을 만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런 교육을 기획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디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갈수록 세대 간의 미디어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라디오 청춘극장을 통해서 시니어분들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더불어서 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면서 개인의 역사가 곧 지역의 역사, 시대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네. 자, 시민들의 이야기 오디오 드라마가 이제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 라디오 청춘극장은 총 15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우선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원주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수업 초기에는 오디오 드라마가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시간을 갖고요. 또 연기 경험이 없는 참여자들이 대본에 맞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도록 현직에 있는 연극 배우의 연기 특강 시간도 있습니다. 연기 특강 시간을 통해서 발성과 연기 지도를 받고요. 또 전현직 라디오 DJ와 리포터로 구성된 강사진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콘텐츠 제작은 2번 진행됩니다. 수업 전반에는 10여 명의 참여자가 2인 1조로 팀별 3분 드라마를 제작하고요. 수업 중반부터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참여해서 10분 분량의 드라마를 제작합니다. 총 7편 정도의 콘텐츠가 제작이 되는데요. 완성된 콘텐츠는 시민들에게도 공유됩니다. 동영상 플랫폼과 오디오 플랫폼을 비롯한 4개 정도의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콘텐츠가 공유된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물로 여러 공모전에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홍성현 담당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슬슬 벚꽃이 많이 피고 있고 밖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계시는 계절인데 그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한 라디오 청춘극장에 오셔서 숨겨왔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피워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저희 센터가 올해부터는 코로나 벗어나면서 외부로 많이 나가는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영화관 같은 원주천이나 카페 같은 데서 상영회 같은 걸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라디오 청춘극장 이외에도 시민 DJ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라디오 매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또 함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젊었을 때 음악다방에서 DJ를 하셨던 분들부터 또 젊을 때 아나운서나 DJ를 꿈꾸던 분들이 벌써 함께하고 있는 수업인데요. 고등학생부터 70대까지 많은 분들이 라디오 방송 기획과 진행을 배우고 학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의 최초 공동체 라디오인 원더풀 라디오의 DJ를 양성하는 교육이기도 한데요. 방송에 대한 이해와 기획안 작성 등의 교육을 수료하고 이후에는 직접 지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공동체 라디오의 DJ로 활동하게 됩니다.
타 지역 공동체 라디오 우수사례 견학을 가기도 하고 또 여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거쳐서 성장할 수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수업을 진행하고 이번 주에 수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디어 활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트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0분이고요. KBS 원주 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 치악산에 자리 잡은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이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11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의 한선학 관장 연결해서요. 좀 진행 중인 프로그램 또 향후 운영 계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예. 예. 벌써 20주년을 맞이했군요. 예, 예. 또 이제 세월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제가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좀 제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예. 국내 유일의 고판화 박물관이죠? 예, 예, 맞습니다. 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에는 박물관이 1000여 개 정도 존재합니다. 네. 그중에 유일한 판화 박물관이고요. 수집품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티벳, 몽골, 베트남 등 6천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인쇄 박물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이번에 개관 20주년을 기념해서 국제 학술 답사도 다녀왔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예. 어떤 기획입니까? 지난 3월 초에 일본에 4박 5일로 다녀왔는데요. 네. 그 고판화 박물관의 유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항상 비교될 만한 유물하고 평가를 해서 가치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일본 답사를 다녀왔고요. 네. 저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일본의 광경만다라 판목에 대한 거와 비슷한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와 교토에 있는 사찰과 박물관에서 4박 5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과 또 일본의 작품을 또 이제 비교하고 또 연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판목 차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국과 일본의 판목 차이는 이제 재료의 차이도 있고, 이 판화를 새기는 각도나 깊이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요번에 조사한 거는 저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일본 판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차별성보다는, 저희 박물관 유물 자체가 거기 있는 것들이 저희 거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네. 보존 상태가 저희 거는 170년 전 거에 비해서 보존 상태가 굉장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네. 또 그 크기가 1m 굉장히 큰 편인데 사찰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는 가장 크고 상태나 여러 가지 가치에서 높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11년 연속으로 또 선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좀 관련 프로그램이군요. 이번 주말부터라 들었습니다. 4월 1일부터 무료 판화 체험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 선정 내용과 더불어서 좀 체험 소식도 함께 알려주시죠. 예. 기뢰 인문학 사업이 박물관, 도서관 두 군데서 이루어집니다. 네. 문체부로. 그래서 박물관 기뢰 인문학 사업이 있고 도서관 기뢰 인문학 사업이 있는데 저희는 박물관 기뢰 인문학 사업으로 시작된 지가 11년 됐는데 11년 내내 연속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공모에 선정되고 있고요. 올해는 시민들하고 학생들에게 1,600여 명의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그동안에 움츠렸던 마음을 판화로 풀어내는 내 마음 소음 닫기 프로그램으로 네. 지친 심신을 좀 이렇게 활짝 힐링해보자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밖에도 문화형 템플스테이
또 진로 체험도 또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예, 이거는 이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단체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템플스테이는 1박 2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화체험, 명상 숲길 걷기, 그다음에 명상 등 융복합 문화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개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사람도 20살이 되면은 정말 성인 대접을 하고 또 정말 성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또 성인된 이 박물관으로서 좀 더 그 원숙한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향후 계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뭐 어쨌든 22년이 될 때까지 여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고파나 박물관이 진짜 지속 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같이 녹여가면서 같이 호흡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민들 많이 찾고 계십니까?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좀 움츠러들었던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난 3년 전보다는 못한 것 같으니까 시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없어져야 될 것이 또 한 곳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의 한선학 관장이었고요. 오늘 3월 29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